지금은 제가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고 각종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모든 레이더로 어떤 탐지하고 그것을 갖다 대체 대응 방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A사 레이더처럼 전파 방식으로 하고, 제 방식이 이제 전파 방식은 기존의 어떤 이동통신에서도 이렇게 전파 두 줄 그려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보낸 적은 있어도, 서로 수많은 전파를 이렇게 알 수 없는 전파의 비밀 조합 이런 것을 통해서 통신에 사용하거나, 수많은 전파의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전파, 다양한 전파라는 것은 뭐냐면 전파가 이렇게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까지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전파를 조합을 한다. 그 중에서 전파의 파형이 서로 틀린 것을 조합을 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다 멀리 뚜렷하게, 통신이다 그러면 보다 멀리 보내고 뚜렷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고, A살이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개를 서로 결합을 시켜서 전파 간섭을, 이렇게 전파가 어느 정도 거리 안에서 이렇게, 첫 번째는 약간 공간 중에 통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자하거나 부목 현상을 이렇게 멀리 가게 하거나, 그것을 상대적으로 또는 가까운 전파를 서로 이렇게 파형이 틀린 전파의 두 개의 묶음을 가지고 거리를 일정 부분 이렇게 해두면 어떤 물체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전파가 서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전투기다 그러면 이 전파,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이 전투기에 딱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을 하면 그것이 서로 간의 전파 간에 상호 융합하게 되어서 열을 강하게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의 어떤 기판을 쥐어버린다든지 기판의 정보를, 그래서 조종사를 열러서 이렇게 타격을 입혀주는, 그래서 추락시키는 원리라. 좀 더 이렇게 강력하면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좀 더 하든지, 재차 목표물이 이제 이렇게 탐지가 되면 거기다 보다 강한 출력과 여러 개의 전파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쏘는 방향으로 해서 열로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이런 개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로 이 전파의 특성은 기존에는 없었던 방식이고, 서로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으로써 일종의 숫자의 조합이기 때문에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통신, 그리고 수많은 전파를 숫자의 조합을 통해서 3개를 썼는지 4개를 썼는지 5개를 썼는지 6개를 썼는지 10개를 썼는지 100개를 썼는지, 또 이 파형을 썼는지 저 파형을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내부의 첩자가 없지는, 물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전파의 파형을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시간적으로 전투를 하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분석하고 판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나중에 기술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대처 방법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비밀 통신, 비밀 조합이 가능하고, 수많은 숫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수많은 전파의 종류를 가령 내가 3가지다, 4가지다 전파를 묶었을 때 숫자의 조합이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고, 파형도 각각 저주파에서 고주파까지 수많은 파형을 섞어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전파도 그래서 각각 다 자신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파의 파형 정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수달 수 없이, 그러니까 가령 내가 3가지 전파는 동일한 전파를 약간 뚜렷하게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변형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2가지 전파는 내가 기존에 똑같이 사여등하등 하지만은 수시로 나머지 2개, 4개를 쐈을 때 나머지 2개 전파는 수시로 바꿔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없던 전파 방식이다. 비밀 조합이 가능하고 수많은 숫자의 창출이, 수많은 전파를 창출할 수 있으며 보다 멀리 가고 보다 뚜렷하게 됩니다. 출력이 훨씬 더 강하고, 중에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의 묶음이, 그렇죠,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합쳐져 갖고 융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투기 표면에 부딪혔을 때 각각 이게 틀린 전파끼리 서로 융합을 해서 강력한 열을 동반하거나, 그래서 격추할 수 있는 원리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일단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전파 방식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이런 전파 방식은 제 전파에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삼성 거기 페이에서도 쓰시던데, 그러니까 내가 3개나 4개 전파를 썼을 때 각 둘은 50대나 100대를 조정했을 때 과연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똑같은 전파 줄기 하나로 쏘기에는 너무 그렇죠. 출력이 약하고 도달하는 거리도 약합니다. 그리고 뚜렷하지도 않고 전파 방해를 받았을 때 다른 전파를 이길 만한 강한 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른 전파에도 불구하고 그 전파가 뚜렷이 수신되게 하려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통해서 보다 파워를 증진시켜 주거나 신호를 뚜렷하게 하고, 여러 가지 전파에도 불구하고 뚜렷이 도달할 수 있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보다 거리를 좀 더 멀리 가거나, 여러 가지 전파 방해 상황에서도 뚜렷이 전달되게 할 수 있게 돼야 되겠죠. 그 중에는 이제 다른 전파하고는 틀리게 이 전파는 가령 내가 이렇게 두름 100대를 조정했는데, 이 전파는 우리 전파야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비밀 코드 조합이 바로 이 전파의 4개 묶음이 될 수 있고, 수시로 시간대에 따라 하나 전파는 바꿔줄 수도 있으며, 전파수를 바꾸는 거죠. 또는 그 하나의 전파는 거기다가 그 약간 비밀번호식으로 인식 코드로 사용하는 전용 전파가 돼가지고, 이 전파가 서로 맞아야만, 이렇게 전파를 일단 그 부분은 그 부분을 통해서 비밀번호가 맞아야만 본격적인 통신이 가능한 이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고, 첫 번째는 이 전파가 만약에 그 드론을 조정할 때 서로 4개의 전파를 쏘기로 사전에 약속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파 파형도 똑같아야 되겠죠. 전파의 파형이 틀리면 수신을 하지 않고 그 전파를 받아들이지 않는 방식이 첫 번째고, 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번호, 전파를 그 파형에 맞다 할지라도 서로 간에 암고처럼 비밀번호 방식으로 해서 암고와 인식 코드가 맞아야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각각 이 비밀번호, 하나의 전파에 있다 비밀번호 인식 코드를 주는 방법은 드론 100대가 됐을 때 각각 그 비밀번호와 인식 코드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신호를 실어서 전파를 똑같은 파형의 4개가 약속돼 있다. 똑같은 파형으로 4개가 되어서 이거는 우리 통신이야라고 약속돼 있을지 할지라도, 나머지 하나는 또는 둘은 수시로 시간대를 따라서 군대에서 쓸 수 있죠. 바꿔줘서 이 시간대는 이런 주파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런 주파수가 들어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럼 이것을 이렇게 그 전파를 받지 않는 거죠. 시간대를 따라서 주파수를 바꿀 수 있다. 또는 낮과 밤에 있어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사전 입력값을 집어넣어주면 그것을 그때는 이제 이런 전파가 우리 전파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의 전파에 인식 코드가 있어서 이거는 쟤한테 가는 통신인데 왜 나한테 오지? 이 바보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각각의 드론의 비밀번호와 인식 코드에 대해서 하나의 전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00개의 드론에 각각 다른 그러니까 서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또는 각각의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위성 같은 데서도 만약에 50개나 100개 정도의 송수신 구조를 가진 이런 통신 구조를 가졌다. 나 그것을 그렇게 위성에다가도 아니면 비행체 또는 드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7시에는 뭐 유성이 추락했을 때 내가 비행체를 띄거나 이렇게 드론을 좀 더 대형 드론 같은 거 띄워가지고 무슨 무인기를 띄워서 전파 송수신 구조를 100개나 또는 1000개를 가진 그런 다 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의 무선 송수신 구조만 가졌을 때 벅차죠. 그것이 과열되거나 막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스피커 안에 수많은 다 스피커 구조, 그다음에 무선 통신기기, 무선 통신을 송수신 안에 제어기를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다수를 20개, 30개, 40개, 50개 이렇게 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수많은 다수의 송수신 구조를 하나당 몇 개씩 맡아가지고 처리하면 굉장히 신호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통신기기 안에 수많은 다 무선 통신기기가 들어있는 경우, 뭐 아니면 이렇게 최종사령부, 그다음에 중간사령부, 뭐 1선부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4단계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간사령부나 최종사령부는 그런 수많은 신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회선, 소위 얘기를 하면 회선이 좀 널널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기다 그러면 하나의 그 전기 수용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노맥 4.0이면 창고 네 군데로부터 100씩 보내는 수송량을 갖고 있는 전기 배터리 4개로부터 들어오면 그 배터리 4개를 담당할 수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선이 로맥스 4.0이 한 100씩 수용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4개 이상을 올려야 된다. 4개 이렇게 해서 최정사령부, 중간사령부보다 많은 신호 횟수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처리 용량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적게 많이 가져야지 수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자잘한 일들은 그렇죠. 미니 무선 통신기기에서 자잘한 일을 처리하고 하나의 입력값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그것을 자잘한 일을 하나로 통합해 갖고 패키지로 보내주면 좋겠죠. 제가 유선 통신기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리와 방식은 CCTV를 우리 집에서 보니까 4개나 8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니터도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DVD도 또 사야 되는가라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선 포트식으로 이렇게 꼽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는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30개나 40개, 50개 또는 공장 같은 데는 100개도 될 수 있잖아요. 100개 방식으로 유선을 무선도 있어요. 무선 포트도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유선으로 일단 처리하는 것을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거는 이제 CCTV뿐만 아니라 컴퓨터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도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외부하고 단절된 내부 안에 통신망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이나 기업 같은 데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은. 그래서 이 방식은 제 구조입니다. 유선 포트 안에도 수많은 신호를 담당하려면 새끼 유선 포트, 새끼 송수신 구조, 신호를 담당해주는 송수신 구조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CCTV 30개, 50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각각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씩 맡아가지고 한 개당 몇 개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걸 정보를 수용하고 최종사령부에서 최종으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탁 노트북에 꼽으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꼽는 것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우리 생각을 합시다. 최종사령부, 중간사령부, 1선 부대가 있는데 1선 부대의 숫자는 많아요. 뭐 20개도 될 수 있고 30개 될 수 있고. 그럼 중간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왕도매식의 중간사령부가 있어서 이걸 신호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령 15개라고 합시다. 미니 이렇게 유선 포트가 있어 송신수를 담당하는데 하나당 5개씩을 담당한다고 이론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수많은 정보가 통합되어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패키지 형태로. 그러면 그거를 중간사령부에서는 그거를 그 패키지 형태로 받아서 파일, 윈도우 파일도 그러잖아요. 파일도 우리가 뭐 전체 어떤 하나하나를 파일을 받을 수도 있지만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사령부에서는 좀 더 이렇게 처리 용량이 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군데부터 들어오는 것을 패키지 형태로 받아서 신호를 한꺼번에 묶고 그거를 다시 최종사령부로 이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수용 구조가 중간사령부는 일선 부대보다 좀 더 수용 구조가 좀 넓어야 되겠고요. 저보다 많은 처리 용량을 가져야 되겠죠. 또 최종사령부는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분화된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혼자서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뭐 이해하기 쉬우라면 인터넷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인터넷망을 구성할 때 수십억 가입자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넷에는 깔지는 않아요. 그렇지. 네이버 포털 하나만 연결하거나 구글에 연결하면 그걸 통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패키지 형태로 그 안에서 어떻게 각 영상 정보를 만들어 영상 정보나 들어오는 신호 정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최종사령부에는 패키지 형태로 그것을 처리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유선 포트니까 CCTV단 컴퓨터로부터 들어온 신호도 있을 수 있잖아요. CCTV 50개로부터 들어온 신호. 회사 내 컴퓨터망을 만들어서 50개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이렇게 관리하는 이 노트북 컴퓨터나 관리하는 컴퓨터 꽂아서 채팅 방식으로 영상이다 그랬을 때 채팅 방식으로 보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은 회사에 내 컴퓨터에 있는 그 컴퓨터의 화면을 같이 이렇게 본다든지 원격 제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본다든지 소프트웨어로 서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유선 통신으로 연결돼 있을 수 있다. 또는 이것도 무선 방식도 된다라는 무선으로도 서로 이렇게 송수신 공주만 가지면
고적 컴퓨터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 또는 무선으로도 CCTV를 내가 30대를 무선으로 관리하는 기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하나하나 내가 그 영상을 볼 수 없을까요? 예, 채팅할 때 우리 수백만 가입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할 때도 한꺼번에 한 화면당 뭐 100몇십 개씩 나오거든요. 200개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것을 200개도 가능하다는, 이렇게 해서 딱 봐가지고 그쪽 부분에 내가 보고 싶은 걸 한다든지, 특별히 뭐 어떤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데이터 값이 있는데 일상적하거나 틀린 비정상적인 상황, 사람이 많이 출몰했다, 야간에 침입했다, 이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해 놓고 그 부분이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벨을 눌려주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그러면 그쪽 영상을 내가 먼저 보게 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됐든 이런 것을 학습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것을 데이터 값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값을 정해놓으면 걔가 이제 그 비상벨을 이렇게 딱 해주면 특정 상황에 대해서 내가 보고 그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영상만을, 항상 영상 200개를 항상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한계가 있으면 관리자가 있다고 했을 때, 컴퓨터는 이제 슈퍼컴퓨터 같은데, 이런 컴퓨터는 그것을 처리를 보다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정 상황만을 추출해서 나한테 영상으로 특정 상황이 몇 개 1번부터 30개까지의 CCTV 카메라 특정 상황을 보인 것이 5개입니다 라고 보내줄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 부분을 집중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정상적인 것 같은데 약간 뭐다 비정상적인 신호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그것도 10개를 따로 추출해서 보내줄 수 없을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다 내가 얘가 다 담당을 해주니까 좋죠. 얘가 가시죠. 나는 이제 국제가 큰 것만 담당을 하거나 또는 세부 사항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갖다 일일이 내가 일상적인 상황까지 다 지켜볼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유선 포트, 이런 방식의 유선 포트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유선 포트는 유선으로 서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십 개나 수백 개까지도 이렇게 확장이 가능해요. 수십 개보다 작은 신호를 담당하는 유선 포트가 있어서 안에서 자잘한 신호를 다 담당해주고, 그리고 그거 하나의 신호를 노트북의 컴퓨터에 꽂아줘서 가장 확실한 유선 방식으로 그걸 처리해줍니다. 이 CCTV를 유선으로 처리해주는 유선 포트에 또 꽂아갖고 하는 방법, 또는 무선으로 서로 송수신 구조를 가져갖고 송수신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이런 무선 포트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은 각각 그냥 선이 없이 그냥 무선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그 무선 송수신 구조도, 그러나 그 안에 이제 무선 송수신 기기가 있다 그러면 그 새끼 무선 송수신 구조를 수십 개를 가져서 각각 분할해서 각각을 담당해 준다는, 그럼 신호가 빨리 처리되겠죠. 그리고 볼 때는 채팅 방식으로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으로 가질 때는 스마트폰 아니면 노트북 컴퓨터겠죠. 노트북 컴퓨터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이게 뭐 만드는 그 스마트폰을 그냥 노트북 컴퓨터로 만들 수도 있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 채팅 화면을 어떤 특정 화면을 아주 작게 만들면 될 거니까, 그래서 딱 키 누르면 그것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된다든지 이런 방식도 될 수 있으니까요. 어떤 특정 CCTV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쪽 전체 화면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CCTV를 유선과 무선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이 기기에 있어서 유선 포트가 될 수 있고 무선 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 안에 작은 유선 포트들, 송수신 구조를 담당해주는, 유선으로 처리했을 때 유선 송수신 구조를 가지는 작은 새끼들, 수많은 숫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3단계로 뭐 최종 사령부, 중간 사령, 일선 부대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무선으로 통신 구조를 가졌을 때는, 그렇죠,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진 새끼 무선 송수신 구조가 수없이 숫자가 많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 송수신한다. 이해가 가시죠? 스피커 안에 하나의 여러 개의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있다는 획기적인 발상. 그래서 신호를 동시에 보내면, 동시에 출력을 하게 되면 동시에 그 확성기, 큰 확성기처럼 나온다.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 안에서 스피커 구조를 가지거나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거나 또는 확성기를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마이크인데 이렇게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말 이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를 얘기했더니 수많은 확성기로 얘기를 했다. 그럼 이게 수많은 내부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를 가지면 되겠죠. 그럼 확성기가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와 스피커, 확성기가 같이 있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보다 이런 작은 확보하면서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죠. 다만 이게 출력, 그렇죠. 전기 에너지 값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 있으나 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이렇게 전기 꽂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휴대용으로 이렇게 전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워가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간이 좀 짧긴 하겠지만 아니면 전기를 꽂아 가지고 이 상태에서 곧바로 마이크와 스피커, 확성기가 같이 있어서 대중들에게 크게 들릴 수 있게 만들려면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스피커 안에 수많은 스피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유선 포트라, 유선으로 신호를 송수신한다. CCTV 30개다. 그러면 수많은 새끼 유선 포트, 송수신 구조를 담당하는 유선으로 담당해주는 그런 애들이다. 또는 무선으로 담당한다. 무선으로 실시한다. 수많은 새끼 무선 송수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새끼들을 거느리고 있는 무선 송수신 구조, 수많은 새끼들을 거스르고 있는 유선 송수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런 방식, 유무선이 통합된 형태로 CCTV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에도 될 수 있고 차량도 될 수 있고 드론도 될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은 전파가 무선으로 도달한다 했을 때 전파가 도달하기만 하면 되죠. 아니면 선은 그렇죠. 선을 길게 깔면 되죠. 통신망도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거 그렇죠. 아무리 길어도 케이블 TV에서는 유선 TV를 통해 유선 TV잖아요. 신호를 길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수백만 가입자도 동시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또는 무선으로도 수백만 가입자 위성통신 같은 거는 수백만 수천만도 송수신 구조 위성통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일단 처리를 할 때 숫자가 이제 안에 많이 들어가서 처리한 이런 유선 송수신 구조, 무선 송수신 구조는 제 방식이고, 또는 유선과 무선을 통합해서 어떤 특정 CCTV 30개인데 그동안 신호 출력을 하나를 그중에 5개, 그중에 10개는 얘를 중계기로 사용해 주는 거예요. 중계기로 사용해서 거기를 통해서 신호를 약간 좀 특별한 기능을 부여해 주는 거죠. 특별한 기능에서 중계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신호를 송수신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한 개당 CCTV 한 개당 5개를 맡아서 거기서 송수신할 수 있다. 무적이어놓은 신호를 저장했다가 한 가지의 하나의 그 전파, 나하고 송수신하는 전파에다가 담아갈까? 그것을 5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한꺼번에 나한테 보내줄 수 없을까요? 패키지로 있겠죠. 이런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무선 통합의 CCTV도 될 수 있고 컴퓨터도 이런 방식으로, 차량도 드론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CCTV 30개인데 그중 유선으로 관리하는 게 7개다. 그럼 7개에서 신호 증폭기, 그 안에서 신호를 중계하는 중계 기능을 특별히 부여한다. 그럼 그 CCTV 안에는 수많은 무선 포트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무선 통신기기를 일단 집어넣어 주는 거죠. 집어넣어서 무선으로 주변에 있는 거리 내 CCTV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나당 7개니까 30개를 하려면 어떻게 47, 20, 4점 몇 개씩 담당하게끔 이렇게 송수신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선 방식으로 CCTV를 연결하되 그 안에서는 CCTV 안에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여러 개를 관리할 수 있는 통신기기,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CCTV인데 주변을 걔가 이제 5개나 10개 CCTV를 관리할 수 있도록 무선을 전파를 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하고는 유선으로만 통신하고 나하고는 유선으로 통신해. 케이블의 장점이 좀 신호가 뚜렷하잖아요. 날씨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물론 그것도 장애가 있긴 한데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그래서 유무선을 통합해서 이게는 그 유무선 통합 그 송수신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 군대다 그러면 이렇게 그 CCTV를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해야 되고, 무선 통신은 구조는 서로 전파의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입니다. 비밀 조합이고 그 중에 하나는
그리고 비밀 그 차나의 전파는 비밀 전파로 비밀번호 암구어식으로 CCTV 휴대용 CCTV를 30개 40개 넣어서 딱 설치를 해놓고 그 나왔어요 제품에서 제 페이스북에 나와 있더라고 광고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보디캠도 있긴 한데 무선으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제 방식에 이렇게 서로 파형이 뜨는 전파에 여러 개 묶음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선 통신기기 안에 미니 무선 통신기기 숫자가 많아가지고 신호를 여러 개를 처리해주는 이런 구조 또는 스피커 안에 스피커 미니 스피커가 많이 있어서 신호 계속 그 소리를 확성기처럼 크게 내게 해주는 구조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스피커가 이제 이렇게 다 스피커 제도가 있다. 다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를 내가 이론적으로 동서남 우리 건물 안에 설치했다. 동서남 건물에 여러 군데 설치했는데 똑같은 소리가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각각 틀린 소리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휴대폰 내가 그 노트북 컴퓨터 안에서 그쪽 스피커를 마이크 스피커 그러니까 CCTV가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있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쪽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채팅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영상도 보고 있다가 침입자를 감지했을 때 14번에 CCTV에 사람이 왔는데 얘기를 그 사람한테 경고하고 싶다 그러면 클릭해서 해가지고 저기 스피커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인데 마이크 스피커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서 거기서 대화할 수 있는 또는 이것이 비디오폰, 현관 비디오폰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블랙박스도 CCTV 형식으로 해서 차량이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는 블랙박스도 그래서 아파트 주차장 있는 데다가 내려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휴대폰이다 그러면 아니면 집안에 어떤 무선 통신 기기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그 회사에서 만든 거면 이제 호환성이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서로 표준을 정해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거나 그래서 이렇게 블랙박스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영상을 내가 보면서 침입자 경고했을 때 대신 빵빵 눌러준다든지 스피커를 야 대차라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블랙박스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또 현관 비디오폰을 만드시면 제 기술구조. 그럼 이거는 신호는 유선으로 연결되겠습니까? 무선으로 연결되겠죠. 이 무선 전파가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전파의 묶음이 된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블랙박스나 아니면 현관 비디오폰, CCTV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의 전파 묶음으로 얘기를 하고 각 스피커가 현관 비디오폰은 이제 내가 잠깐 편의점 갔다 근처에 있는데 사람이 왔다 눌렀다 나하고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누르면 전파를 나한테 쏴줘 갖고 서로 워키토키 방식이다. 워키토키는 3km, 5km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만 있으면 제 워키토키보다 더 멀리 가요. 제 전파는 서로의 파형이 있던 여러 개의 전파에 묶으면 보다 멀리 가고 신호가 뚜렷합니다. 다른 것과 구별해서도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출력이 그래서 그걸 나한테 송수신 구조로 휴대폰으로 내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초인종 누르러 갖고 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예, 영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신호를 나한테 그 송수신 해주면 되죠. 무선 초인종도 이렇게 누르면 그 전파는 이제 하나 방식을 선택을 하겠죠. 무선 통신도 한 20m 가던데 예, 아래층에서 누르면 나한테 무선 초인종이 전달되더라고. 그건 무선 초인종, 무선으로 전파를 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통신 구조를 누르면 내가 근처에 몇 킬로 안에만 있으면 몇 킬로 안에서는 그 사람 몇 킬로미터 안에만 있으면 그 사람과 통수신할 수 이런 구조를 가진 현관 비디오폰, 이런 구조를 가진 CCTV, 이런 구조를 가진 블랙박스 이것은 제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차량용으로 만들어 놓거나 드론용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침입자에게 작은 소리로 이런데 출력이 작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휴대폰 안에도 소리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 됩니까? 물론 전기 부분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스피커 구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스피커가 작은 거 아무래도 작은 거다 보니까 소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건데 그 안에 무선 그 휴대폰 기기 안에 뭐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가 다수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자체는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의장님이 하나 이렇게 마이크를 얘기를 했더니 확성기 100개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마이크 하나로 얘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스피커 안에 많이 미니 스피커 구조가 많이 있으면 동시에 신호를 보냈을 때 동시에 소리가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소리가 키워지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뭐 다른 부분에 이렇게 스피커 구조를 또는 확성기 구조를 이렇게 다수의 확성기가 있는 하나의 마이크 만리장님이 하나 얘기를 했더니 다수의 확성기에서 확장이 되더라. 이런 스피커 원리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일부러 기술을 제가 여러 가지 제가 언급하다 보니까 그게 처음 얘기했던 것으로부터 약간 본질에 떨어져 갖고 3000%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러 제가 기술 구조를 자꾸 언급함으로써 신학교 제 기술을 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제 기술을 알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선 송수신 구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레이더 군사 무기다 그랬을 때 A사 레이더다 그러면 전파 방식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의 전파 묶음으로써 볼 수 있다. 그 방식하고 그다음에 레이더 소자 방식 레이더 소자에서 큰 레이더 소자에 뭐 얼마나 큰 안테나가 들어가겠습니까? 상대적인 비교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안테나 10개 들어갈 바에 아주 미니 촘촘이라도 100개 1000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이제 레이더에다가 영상 촬영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광학 렌즈로 봐도 되지만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그것을 형상화 시켜주는 기술의 발달함을 따라서 영상으로 이렇게 사방 몇십 킬로나 몇백 킬로까지도 몇백 킬로까지도 출력만 된다면 또는 아니면 현실로 이것이 출력이 좀 뒷받침 못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다른 플랫폼 여기 다른 비행체나 드론들을 CCTV처럼 사방에 몇십 킬로미터 앞에 전방에 다 보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나에게 무선 통신으로 통신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 뭐 유성 같은 것들이 CCTV처럼 하늘에 떠 있는 CCTV가 돼가지고 나한테 각 방위각 여러 군데의 목표 지점에 대해서 나한테 영상을 한꺼번에 보내준다는 것을 송수신 구조만 가지면 채팅 방식으로 하나의 노트북 화면처럼 또는 비행체 화면에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드론이 됐든 비행체가 됐든 위성이 됐든 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그 전파 수신, 송수신 구조로 해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전파 방식과 특히 그 영상, 전파로 영상을 촬영하는 이런 방식이 앞으로 이제 그 A사 레이더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전파 방식으로 해서 밑에를 이제 위성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이제 광학 렌즈처럼 촬영할 수도 있지만 전파를 쏴갖고 촬영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이제 같이 혼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적군이 있어서 내 신호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갖고 엉뚱한 신호를 내가 전자식으로만 했을 때 엉뚱한 광학 렌즈 방식으로 안 하고 엉뚱한 식으로 했을 때 엉뚱한 신호를 나한테 보내주면 그때는 그때를 대비한 구조죠. 그래서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전에 어떤 그렇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적군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손을 댔다 안에 들어와서 그럴 수 있어요. 무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기술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그럴 수 있잖아요. 선거를 조작할 때도 선거다 어떤 결과를 조작할 때 내부에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심어서 결과값을 미리 정해서 조작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계식, 그러니까 이거 광학 렌즈식으로 직접 그것을 촬영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방식을 같이 전투기에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광학 렌즈 방식으로 하늘에서 볼 수 있거나 하늘에서 지상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식도 같이 동원을 해서 어떤 디지털로 그러니까 전자 신호 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것과 기계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 개를 같이 해서 사전에 어떤 하나만 의존했을 때에 보다는 훨씬 더
그것을 갖다가 속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것이 앞으로 이제 전투기에도 그것이 달려 있어야 된다. 전파로 촬영하는 방식과 광학 렌즈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유로이 가동해서 두 개로부터 들어오는 신호값을 정보를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위성 같은 데서는 좀 성공의 높이 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렌즈 방식을 좀 더 많이 선호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렌즈 방식과 드론이다, 아니면 비행체다 렌즈 방식과 이렇게 전파를 쏴가지고 신호를 그 영상 정보를 취득을 해서 그 영상화 시켜가지고 화면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신호가 속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이런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전파 방식과 광 렌즈, 그러니까 렌즈를 통해서 촬영하는 이 두 방식을 같이 혼용할 수 있다는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는 그냥 내가 렌즈 방식으로 하고 그 이상은 전파 방식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파를 쏴가지고 전파 출력값 이 정도의 그 전기 에너지 값을 사용했고, 전기의 사용 시간이잖아요. 전기 사용 시간이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 전파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데이터 처리해서 전파로 거리를 측정하는 이런 부분에다, 또는 방위각, 동서남북 몇 도에 있다, 이런 방위각,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거리 측정기 만드시면 제 기술고 해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적외선 탐지도 전투기나 적외선 이제 전파를 이제 적외선 그 영역에 맞춰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적외선 탐지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적외선 전파를 쏠 때 야간에 특히 좋겠죠. 야간에 좋으니까 적외선 방식으로까지도 같이 전투기에 탑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적외선 방식도 있죠. 열감지, 지상을 탐지했을 때 열감지 해가지고 목표물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게, 적외선 감지를 해서 미사일이 나한테 뜨거운 열을 동반한 미사일이 오는 것을 순간적으로 눈치채고 비상벨을 눌려준다든지. 그래서 제가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와 적외선 전파 서로 그 두 개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동시에 지상을 공격하면 강력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지상에 이렇게 열을 끓이는 방식, 해수 담수하다 그러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에 여러 개의 묶음, 수십 개의 묶음과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쏴가지고 동시에 끓여서 높은 열을 얻어가지고 수소를 추출하거나 산소를 추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도 되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쏘는 방식,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다 그럼 전파 방식과 적외선 쏘는 방식을 동시에 쏴가지고 이게 레이더를 만들 수 없을까요? 있겠죠. 레이더나 그런 것들을 탐지 부분을 만들거나 또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시는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학 렌즈 방식과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어떤 탐지하는 이런 방식을 두 가지 같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무선 전파 방식,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방식을 동시에 사용을 해가지고 그걸 살상을 공격을 한다든지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이다 그랬을 때는 차량 같은 데다 자율주행이다 또는 자율비행이다, 드론이 그럼 전파 방식으로 하면은 보다 멀리 갑니다. 전파 방식으로 하면 멀리까지 탐지할 수 있고요. 이 방식과 렌즈 방식으로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또는 전파 방식이 촬영 방식으로도 갈 수 있어요. 전파로 촬영하는 거리가 멀죠. 일반 렌즈 방식에 비해서. 이게 두 가지 방식을 같이 혼용해서 드론이나 비행체에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 또는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거나 탐지하고, 또는 렌즈 방식으로 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장애물에 대해서 사람 또는 자동차, 보통 사람 자동차겠죠. 또는 어떤 건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물과의 탐지를 거리를 인식하고, 내가 100m 앞에 있다 그러면 10m 앞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움직여주고 대응 방법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전파가 속도가 빠르니까
이방 전파로 거리를 측정하고 광학 렌즈 방식으로 사물을 정확히 인식해서 그걸 따라서 대응 방법을 A, B, C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A 또는 차량이 옆에서 그 뒤에서 들어오는 차량까지 내가 전파를 뒤에서 오는 차량까지 렌즈 방식이나 전파 방식으로 나중에는 그렇게 드론에서 사용할 때는 이것을 탐지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지 한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해야지 이런 동작까지 만들어준다. A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이쪽으로만 가는 한 방식, B 방식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야지 이런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때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없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대처 방법을 A뿐만 아니라 B라는 방법도 만들어 놓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거리를 측정하고 물체를 인식을 하려면 그래서 마이크 그 전파로 거리를 측정하고 이게 전파로 측정하고 거리를 그다음에 자동 계산되고 렌즈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두 가지 방식이 같이 사용됐습니다.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는 전파 방식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거리까지 탐지하고 렌즈 방식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간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가시죠? 그것은 사물이 뚜렷하게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동원해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시거나 자율주행 드론이나 비행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배에서도 사용하실 거예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블랙박스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자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 측정 방식을 뭐 초음파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거리가 짧고, 거리 측정 방식을 레이저로 해서 거리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냥 전파 방식으로 앞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전파 방식은 레이저는 직진성이 있지만 전파 방식은 사방대 이렇게 동시에 앞뒤 좌우 이렇게 자동차로 했을 때 동시에 내가 그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전파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파 방식 플러스 렌즈 방식을 동원해서 자율주행 차량을 움직이거나 또는 비행체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니까 전파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더라도 야간에는 되죠. 그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비행체 같은 데서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이제 가격이 싸지면은 자동차 안에서도 전파를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휴대폰 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휴대폰 안에서도 전파 방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두 번째는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 형태가 됐든 차량 자체의 기능이 됐든 전파를 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 거리도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도 인식하고 광학 렌즈 방식, 렌즈로 같이 그것을 하는 것도 같이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오류를 생각해서 두 가지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렌즈 방식으로 차량에게 보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다 그러면 렌즈 방식으로 나에게 이것을 운전자에게 그것을 먼저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제가 블랙박스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렌즈 방식으로 해서 앞뒤 그다음에 사이드 미러 양쪽에 유선으로 처리하든 무선으로 처리하든 이것을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앞뒤와 좌우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좀 자동차는 위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그것을 전면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화면을 볼 수 있게 하자. 렌즈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방식은 이런 방식의 블랙박스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는 뭐 이렇게 CCTV다 그랬을 때 앞뒤 좌우로 각도를 이거 없애버리고 각도를 앞뒤 좌우로 해서 넓게 해서 볼 수 있게 카메라가 이렇게 렌즈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뚜껑 벗겨버리고 360도로 관찰하거나 드론 부분에는 위아래까지 해서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7번 카메라 방송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서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뭐 하든지 유선으로 송수신 구조를 가지든지 유선으로 포트를 꽂아가지고 노트북에서
스마트폰 같은 그 기기에서 특정 기기에서 영상을 보면서 채팅 방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드론이나 비행체에서도 이렇게 광학 렌즈 방식으로 해서 전면을 앞, 뒤, 좌우, 위, 아래 비행체는 그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인식해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감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대응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카메라를 갖는 구조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파 방식도 똑같이 360도를 촬영하게 할 수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 방식은 이렇게 하나의 레이더 소자가 휴대폰 안에 있다 그러면 사방대 각도를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각도에 상관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방식을 앞으로 휴대폰 안에서 영상 촬영하는 방식을 같이 가져가거나 렌즈 방식과 겸용해서 가지는 이 두 가지 전파 방식으로 이제 거리도 측정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그다음에 렌즈 방식은 그냥 가까운 데는 내가 볼 수 있는 가까운 데 이렇게 망원 형식은 아니면 일반 그 촬영 기식으로 보가지고 촬영하는 이런 기능을 가져야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할 수도 있다는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적외선까지도 같이 해서 적외선 센서를 적외선 레이더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또 미니 구조를 또 특수하게 또 만들어 적외선만을 이렇게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레이저까지도 같이 이제 쏘는 방식이 같이 나오면 이제 적외선 레이저까지도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적외선 탐지 방식으로 했을 때는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의 묶음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것을 회전으로 쏠 수도 있습니다. 회전으로 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공격하기 위해서 이 적외선을 가지고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의 묶음을 만드는 보다 멀리 가고 강력하게 가서 공격 무기로도 전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과 적외선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을 가지고 지상을 동시에 공격하거나 공격했을 때 보다 강한 열을 동반한 공격이 가능하다. 지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레이저도 같이 동반하면 좋겠죠. 이런 복합 무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이 탐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공격 무기로 같이 간다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의 여러 개의 묶음과 적외선 공격이 여러 개의 묶음을 같이 동반하면 강한 열을 동반한 지상 공격과 어떤 대공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감지 부분으로 갔을 때 일상생활에서 회사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전파를 통해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침입을 경고해 주거나 건물이다 그러면 적외선 야간에는 적외선까지도 동반해서 두 가지를 같이 전파 방식은 보다 멀리 가고요. 물론 적외선도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적외선 전파를 같이 썼을 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묶어놨을 때도 멀리 가요. 멀리 가기 위한 이런 적외선 전파의 조사 방식은 이런 적외선 전파의 송출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는 레이저 감지, 레이저까지도 감지해가지고 보안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전파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적외선 전파를 쏘는 방식이 같이 혼용될 수 있다. 전파를 이제 건물 보안 다음 탐지를 할 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를 같이 렌즈 방식으로 해서 같이 그것을 사물을 촬영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감지를 레이저로 할 수 있다. 레이저를 쏴가지고 감지를 할 수 있다. 레이저. 첫째, 보안 장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저를 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을 쏠 수도 있고, 전파를 세 가지 방식이 혼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전투기에 도입을 할 때, 전투기 도입할 때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렌즈 방식까지 같이 혼용을 하는 복합적으로 혼용을 해주는 거죠. 이런 방식이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무기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레이저도 거리를 측정하거나 할 수 있죠. 레이더 측정기가 있으니까 레이저 측정기 거리를 측정하는 그걸로 이제 그러면 그거를 일정 어느 정도 출력이 되는 범위 안에서는 그것도 세밀하게 지상이다. 그러면 그거를 레이더처럼 예사 레이더처럼 운영할 수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다음
동영상에서 세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